반갑습니다. 13주차다, 그죠? 아휴, 점심 먹고 나니까 눈이 부러져가지고 힘드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뭐 과제도 많고 또 정신 없을 것 같다, 그지? 우리도 13주, 14주 하고 나면 우리도 기말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요. 그죠? 지금 상대평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뭐,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내가지고 그 중에서 몇 문제를 시험 칠까? 그지? 그래서 뭐, 이번 학기는 뭐 점수를 대체적으로 좀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제를 안 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확인해가지고 넣더라도 내기 바랍니다. 뭐 감점은 되겠지만은 꼭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범대는 되도록이면 학기를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하고 임용 치는 그 기간을 좀 더 계획적으로 고려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학기를 갖다가 딜레이 시키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나이 먹잖아, 그지? 나도 나이 먹고 여러분들도 한 해 한 해가 급하잖아요, 그죠? 빨리 또 경제활동도 하고 싶고, 또 예쁜 옷도 사고 싶고,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멋진 차도 사고 싶고, 뭐 꿈이 많죠? 뭐 한 방에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또 자기 실현도 좀 하고, 뭐 결국은 자기 실현이지.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자, 그래서 15주차는 여러분들 그 강의 안 올라오는 거 알죠? 그죠? 15주차는 대면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칠 요량이에요. 그래서 그거 15주차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바쁘니까 6월 15일부터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우리는 목요일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확인해가지고 그 전에 좀 뭐 문제를 낸다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뭐 의견이 있다 하면 뭐 과대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대가 윤지라고 들었는데 보배는 학회장 회장이고, 그지? 학생 회장이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진행을 해서 되도록이면 부담스럽지 않게, 그죠? 이번 학기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상당히 좀, 그죠? 뭔가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데 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좀 익숙해졌죠? 대학원 수업하는데 대학원생들이 인원이 적잖아요, 그죠? 10명 안팎으로 되니까 대면으로 수업하자니까 오기 싫은 거 안 하려 하더라고. 그래서 나를 별로 보고 싶지 않은구나.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졌었어요. 그건 아니고 다들 이렇게 학교 마치고 멀리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수업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대면으로 이제 시작해 놓으니까 그게 또 이제 처음 학기부터 뭐 좀 일찍 뭐 조퇴 아닌 조퇴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 학기 초부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벌 남아있는 거 타임아웃 좀 챙겨보고, 뭐 강의 시간이 좀 길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도 13장까지 하면은 얼쭉 14주차까지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은 듣고, 나머지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기말 이제 준비해도 되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도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 나가고 뭐 이렇게 예시도 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책이 하는 거죠. 자, 뭐 그런 뭐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뭐 보여주고 같이 이렇게 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도 그죠 나름의 이제 공부 그 스타일이 있고 뭐 이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건 또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벌 중에서도 그죠 타임아웃. 자 타임아웃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타임아웃하고 조금씩 구분이 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굳이 뭐 타임아웃 하면 어떻게 해요? 딱 격리시키는 이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뭐 나는 그거 아닌데요. 나는 전체적으로 다 알아요. 뭐 그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뭐 그죠. 다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또 빨리 알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타임아웃 부분들이 저 여기 우리 431쪽에 타임아웃 실안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해놨죠. 슬라이드에는 진짜 너무 간단하게 해놔서 그냥 우리가 넘기는 조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임아웃 한번 봅시다. 타임아웃 시키면 좋아라 하면 큰일 나지 그지? 주로 이제 보통 어디에 선생님들이 막 앞에 있어도 교실 안에 있어도 그렇고 그 우리 애들의 그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의 행동이 비장애 아이들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 있어도 별로 막 별 그게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크게 그냥 딱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어떤 혐오 자극으로부터 더 회피 딱 시켜주니까 더없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 나가려고 하잖아. 결국은 우리가 이제 표적 행동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뭐 이 아이의 기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행동의 감소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더 혐오 자극을 안 하기 위해서 떠들고 사가고 너 나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죠? 밖에 지나가는 친구 보고 뭐 보고 우리 뭐 보통 청소년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은 뭐 그 가방에 선생님들이 가방 검사를 하면 뭐 담배값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담배값 들고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는 복도의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좀 딱 이렇게 통제된 게 아니잖아. 좀 프리하잖아. 프리하니까 벌써가 있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것보다는 그 프리한 그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다른 행동을 하죠. 재미나는 행동. 밖에 또 체육 시간에 공 차고 있는 아이들까지 다 모여 복도에 있으면 좀 높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면 혼자 나가면 좀 행동이 덜한데 둘이 짝짝이로 이렇게 탁 나가면 둘이서 놀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많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타임아웃이 굳이 꼭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타임아웃 하면 바로 좀 별도로 격리시키는 부분에 우리가 좀 익숙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타임아웃이란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학생이 정적 강화를 받지 못하도록 일정 시간 동안 강화 제로의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차단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임아웃이 학생을 다른 아이들과 분리시켜서 고립된 장소로 보내는 의미로만 일단 쓰이거나 학생을 격리시키는 장소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뒤에 타임아웃에 관련된 뭐 내용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비격리해서 비배제 타임아웃도 있고 종류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들도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타임아웃은 학생에게 강화받을 기회를 어떻게 한다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학생을 격리시킬 수도 있고 격리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도 어떤 거 하냐면은 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그냥 격리시키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서 눈 감어 이렇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야. 못 보게 하는 거지. 뭐
재미난 영화를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막 그 전에 막 떠들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타임아웃을 이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제시키는 경우도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1시간 동안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시각적 자극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타임아웃에 눈 감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눈을 감아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뭐 격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죠? 정적 강화로부터 이제 타임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입니다. 뭐, 영화 끝날 때까지 눈 감고 있으라 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게 오히려 막 이래 한쪽 눈을 뜨고 실눈을 뜨고 보려고 하고 이제 다른 문제 행동들을 또 이제 양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정 시간 동안 이런 강화제로의 이제 접근을 이제 차단하고 정적 강화로부터 이제 타임아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타임아웃의 개념이 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어떻게 한다고? 제거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타임아웃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학생이 타임아웃 되어가지고 보내지는 장소 있죠. 뭐 이게 뭐 장소를 하니까 뭐 격리 쪽으로 해당이 되겠다, 그지? 아니면은 뭐 그 생각하는 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칸막이처럼 되어 있으면은 그 공간에 막 거기 막 쓰레기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지? 그래서 보내지는 장소는 정적 강화가 주어질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전혀 없는 곳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켜서 떠나오게 된 곳은 학생이 남아 있었다면 강화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어야 된다. 여기가 극과 극이어야 된다는 거지. 천국과 지옥의 개념하고 좀 비슷해지겠죠, 그죠? 나 저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혼자 있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딱 타임아웃 시켜가지고 이렇게 칸막이 안이나 이런 데 탁 배제되어 있으면 너무나 좋아해. 혼자서 앉아서 뭘 하는지 엄청 재미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타임아웃으로 그 문제 행동을 일으켜가지고 떠나오게 된 곳은 학생이 남아있다면 일단은 강화받을 가능성하고 따로 떨어져 나온 곳에서는 강화받을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강화받을 가능성의 어떤 타임아웃 부분들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타임아웃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죠. 뭐 하면 타임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타임아웃의 의미로 이렇게 썼는데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잘못 쓰여지면은 이게 오히려 그죠? 타임아웃의 개념이 벌의 개념이 아닌 것으로 이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이 아이의 강화제가 무엇인지 그 장소로부터 격리되면은 정말 이 행동들이 문제 행동들이 감소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떠나온 곳에 정적 강화가 없을 때 떠나온 그 다른 아이들도 하고 있는 곳이지, 그지? 나만 똑 떨어져 나왔으니까 정적 강화가 없을 때는 사실 거기서 뭐 얻을 게 없잖아, 그지? 이럴 때는 이제 타임아웃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타임아웃으로 하기 싫은 것이나 어려운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될 때 위험호 자극을 딱 피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없이 좋아. 거기서 혼자서 뭘 한가 이런 친구 너무 신기하더라. 입가에 떠들지도 않아요.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혼자서 뭔가를 막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로 그러고 있다니까. 정말로 그 관찰 수업하는 장면들을 시연하는 장면들을 보고 밖에 이렇게 관찰자로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그러면은 선생님 돌아버리겠죠, 그죠? 자, 이게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타임아웃 장소에서 강화받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친구들의 뭐 이렇게 복도에서 보면은 친구들 지나가고 친구 안녕 뭐 선생님 지나가면은 막 이렇게 또 선생님 어이구 이놈들 하면은 그게 뭐 관심의 어떤 부분으로 강화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어이구, 국제어 하면 그게 관심 있는 줄 알고. 그죠? 강화를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죠? 받지 않을 곳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431쪽에도 나와 있어요. 그 예시를 한번 봅시다. 광필이 나오네. 자, 내가 아는 친구도 광필이가 있는데, 수학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부적절한 행동을 했죠. 그죠? 교사 광필에게 복도에 있는 타임아웃 의자로 보냈어요. 자, 근데 마침 이 광필이가 또 이런 상황이었어. 수업이 너무 힘들고, 그거죠. 수업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노래 있잖아. 힘들고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지. 오라. 이거는 뭐 타임아웃이 거의 천국이죠. 그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복도에서는 창밖에 왕개미들이 움직임도 아이고 그치 왕개미들이 지금 개미집에 난리가 났죠. 그죠?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 자 그리고 지나가는 교장선생님 이야기 또 강화가 주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임아웃이 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재밌는 시간이어가지고 뭐 선생님 그거 해가지고 나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지? 자 그래서 그 방법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타임아웃 종료해가지고 이것도 막 이렇게 막 용어로 막 이렇게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여러분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용어가 잘 안 될 경우가 많으니까 용어에 좀 익숙해지도록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아니면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갖고 하면 되겠지, 그지? 비격리, 비배제 이렇게 해가지고 비격리, 배제, 격리 전체적으로 격리, 타임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보고 거꾸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유추해 나가도 되지 않겠나. 막연하게 막 이렇게 떠올리려고는 하지 말고. 됐죠, 그죠? 자, 방법에 따라서 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자, 첫 번째 비격리 이제 비배제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학생을 격리시키지 않죠, 그죠? 제외시키지도 않고 격리도 안 하고, 일단은 어떻게 한다고? 강화제에 접근 못하도록만 하는 게 이제 어떤 비격리 비배제 타임아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고 이거 좀 힘들잖아. 예시에 보면은 많죠. 엎드려 있으라지 항상 이렇게 있으라고. 왜냐하면은 눈 감고 그냥 있으라 하면은 뭐 애들도 막 이렇게 보는 뭔가 막 이렇게 눈총 같은 게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막 깜빡깜빡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옆에 약간 보였다 안 보였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엎드려 있으라 하거든. 그럼 이런 거 있으면 막 뭐 스크린에 막 재미나는 내용이 나오고 이러면 그죠? 소리는 들리니까 그 곤욕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TV 뭐 활동 장면들을 보고 있다가 끄고 이거는 전체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일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활동 자료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과일을 위험하게 막 이렇게 했다든지 그러면은 딱 그거 하고 뭐 선생님이 뭐 3분이면 3분 아니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그게 됐을 때 좀 자세가 차분하게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아니면 다시 만약에 그걸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그 타임아웃 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보면은 재미나는 거는 꼭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 타임아웃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아이들이 위험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죠. 요거는 좀 재미있게 하면 재밌어요. 자, 우리도 막 눈 감고 있었을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격리 시키고 자, 또 배제. 비배제, 그지? 비격리, 비배제, 그 다음에 비격리, 배제. 자, 비격리, 배제 타임아웃은 아동을 격리시키진 않지만 배제시켜서 아동이 강화제에 접근 못하도록.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상황이 이제 교실 상황이 이제 교실 밖에 다른 장소로는 보내지는 않지만 활동 자체에서는 제외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교실의 공간이긴 하지만 뒤에 보면은 뭐 생각하는 의자 뭐 있잖아, 여러분들. 생각하는 의자, 그지? 그럼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교실 뒤에 뭐 서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까지도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게시판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게 한다든지 손장난 하면은 이제 뭐 열중시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격리는 아니지만은 이제 배제시켜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런 방법을 뭐 유관관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뭐 유사 용어라든지 같이 쓸 수 있는 용어들은 제대로 좀 인지를 해놓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뭐 복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실 좀 잘 이렇게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감독하는 선생님 곁에서 이런 부분들을, 교실 상황이면 교실 안에서, 운동장이면 운동장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게 지켜보는 게 좋죠. 아이의 행동 부분들. 그리고 시간도 좀 정하는 것도, 아이가 막, 씩씩씩씩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됐어, 들어가서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어떤 정서적인 상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관찰하고 아이를 이제 다시 이제 배제해서 좀 풀어주는 게 그죠? 땡 해줄 수 있겠죠. 타임아웃에서 땡 얼음 땡 이렇게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격리 타임아웃 자 요거는 타임아웃을 위해 따로 준비된 장소로 격리시키는 거죠. 교실을 떠나 타임아웃 장소로 보내지는 것을 의미하고 교실 내의 칸막이, 타임아웃방, 복도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칸막이라 해도 이게 다 막는 칸막이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렇게 탁 차단하는 칸막이가 있으면은 좀, 이제 이런, 완전 격리 타임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교실에 그런 칸막이가 있나? 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좀, 그간 선생님들은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교실 안에는 결국은 이제 뭐 완전 격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뭐 복도 이제 교실 밖의 상황 부분들이 좀 주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타임아웃 방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멀리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아이들을 관리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업무에 바쁘다 보면은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시간 타임을 그 아이들을 바로 눈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상황에 두고 이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키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복도창에서 머리가 안 보이거든. 그죠? 그럼 아이가 머리가 안 보이는 게 머리가 보이는 친구들도 이제 이렇게 뭐 무릎 꿇고 앉아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살살살살 기어가가지고 다른 데 놀다가 선생님이 한참 동안 안 부르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다른 복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칠 때 되면 딱 와가지고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10대들의 이제 영화들 같은 데 보면은 좀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격리 타임아웃이 가장 강제적이고 강화제 접근을 가장 어렵게 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주면, 아예, 이 교실 내의 상황에서 뭔가 제대로 안 될 경우가 있다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막 그 아이들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좀 된다든지 할 경우에. 사실 이 아이들이, 격리 타임아웃을 해가지고 밖에 이제 복도에 있을 경우에도 사실 이 아이들의 안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만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밖으로 보내는 타임아웃은 격리 타임아웃은 조금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아이들도 사실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거든. 대상이 얘들 맞고 얘들 아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학생이잖아. 그지? 그 학생이면은 전부 다 안전에 관련 있어서는 교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많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죠?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강화부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되는 경우에는 잠깐 시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벌이 이제 필요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타임아웃을 끝내는 것도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죠? 정해진 시간 동안 적절한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정해놔야 되겠지. 그리고 아이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려면은 조금 지켜볼 수 있는 곳이 많겠죠. 관찰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아이가 있는 것이 좀 맞겠죠, 그죠? 그리고 최소한의 타임아웃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부적절한 행동도 모두 이제 끝난 경우, 그 다음에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경우,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보고 이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도 그죠? 일관성 있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도 뭐, 세 번째 보면은 정해진 타임아웃 시간이 지나고 30초간 부적절한 행동이 없으면 타임아웃을 끝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절차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딱 여기에 맞게 이렇게, 타임아웃 시간이 지나면은 그 동안에, 타임아웃 시간 동안에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도 인정해주는 그런 기준들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죠, 그죠? 타임아웃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은 433쪽에 타임아웃을 시킬 일단 행동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타임아웃 시간을 이제 결정해야 되고, 너무 길어서도 안 되잖아. 일단 타임아웃 하면 선생님들은 뭐 그냥 타임아웃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교실 내에 있는 아이들한테만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임아웃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거는 저는 비추거든요. 짧게. 그렇지. 여기도 나오네. 학생이 좌절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짧은 시간이어야 된다. 타임아웃의 시간이 뭐 어떤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꼬맹이 애들일 경우에는 뭐 몇 초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타임아웃을 끝내는 방법도 이제 결정해주고, 일단 아이하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아이가 안 하기 위해서, 나 저기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손가락으로 셀 수 있죠? 그러면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세. 1분이야 하면은 60을 세는 거지, 그지? 1, 2, 3, 4, 5. 이거 가서 놓쳤어. 그러면 선생님이 세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냥 나를 싫어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벌이 길어봐봐. 아이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나만 맨날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해. 진짜 정말 짜증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학생에게 타임아웃 절차를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면 누구누구야 뭐한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 어떤 감정이 없죠, 그죠? 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 자기의 성질을 버려야 돼요. 알겠죠? 자, 기아도 애기 키워봤으니까 알잖아, 그지? 감정 실리나 안 실리나? 절대적으로 감정 실려. 우리 애들도 보면은 너무 지나친 이제 문제 행동들이 너무 지나친 애들을 보면은 내 쟤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니까. 딜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딜하고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뭐 타임아웃 한다 해가지고 탁 대고 이러면 세상 뭐 우리가 행동 수정을 그죠 어렵다고 안 하잖아. 그래 행동 수정을 부정하겠나? 지금은 행동 수정 부분들을 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없잖아요, 그죠? 아주 복잡 다양한
중재 방법들이 진짜 쏟아져 나오는데, 그죠? 자, 그래서, 감정을 아웃 시켜야 돼요. 감정을 감정을 아웃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누구야, 네가 어떤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 아이가 이제, 내가 잘못했네. 또 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잘못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하고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 조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좀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또 뭐 그 상황에 맞게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큼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 스탑워치나 이게 타이머 이게 해놔야 돼. 너무 시끄러운 이런 타이머 말고 있잖아. 이렇게 해놔야지 선생님이 실수를 안 해. 실수하면은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타임이 지났는데도 선생님 이러고 선생님 여기 아이들하고 같이 집중하고 있으면 못 들을 수도 있거든. 선생님은 나를 버렸나봐.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만 안 예뻐해. 나 저거 진짜 하고 싶은데. 죽고 싶도록 하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그죠? 원망이 하나, 원망이 둘, 선생님이 아직도 안 보내. 내가 손 들고 얘기하고 있는데, 손만 드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집중하면서 나를 못 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타이머라든지 스탑워치 같은 경우를 써지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죠. 길 잃은 양 하나를 제대로, 버리지 않고 케어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길 잃은 양을 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타이머가 울리면, 타임아웃 끝났다라고 말하고 타임아웃 동안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한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딱 이게 놓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딱 끝났지? 끝나면 딱 되는데 또 어떻게 할게? 봐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못했잖아. 네 동생은 하고 있는데 하면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타임아웃은 그걸로 딱 끝이 나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좀 더 좋은 교육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막 또 설명하고 그거는 백해무익합니다. 그죠? 안 하면 못한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좋은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벌은 충분히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또 다른 시점에서 또 이제 어떤 아이들의 행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지 하고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행동의 변화도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면 타임아웃 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겠지, 그지? 그 달라진다는 거는 진전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 행동 부분들이 감소가 된다면은 그건 타임아웃을 굉장히 실제 적용에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타임아웃도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효과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맞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계속 겨루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이 방법적인 부분들이 뭔가 좀 미스가 생긴 부분들은 항상 있어요. 좀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딱 할 수 있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럼 선생님들 머리 안 복잡하지. 아이들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혼선 안 생기고, 담백하게 딱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일반화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선행 연구들 이렇게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여기도 보면은 차별 강화하고 타임아웃 두 가지를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부모 교육이 어떤 미흡한 부분들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시장이라 하면 딱 그렇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적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상황에 투입을 할 때, 중재를 할 때, 굉장히 어떤
신선한 시장을 버리는 경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훈련을 받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또 집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이들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능적 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재를 해주면 더 좋고, 엄마하고 가정에서의 어떤 이제 뭐 가정 연계해가지고 이런 연구들이 있긴 한데, 일단 그것도 그 엄마의 영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그 집안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고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가정에서는. 동생도 있고, 뭐, 또 외부에서 또 뭐, 할머니는 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고, 여기 이제 부모 훈련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지만은, 부모님들이 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다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셔요. 자, 그래서, 오히려 교사가 또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어떤 뭐 방법적인 부분들, 기법적인 부분들이, 뭐 잘 안 먹힌다고 이렇게 짜증을 낼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한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 아이들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뜯어 고쳐야 돼. 아휴, 뜯어 고치기 쉽진 않은데, 일단, 그죠? 뜯어 고쳐야 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훈련을 해서 뜯어 고쳐야 돼요.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아이들의 그 보는 이제 철학적인 그런 관점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가정에서 만약에 뭐 이런 이제 중재적인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그냥 그 간단하게 해서 좀 너무 과제화 시키지 않고 그냥 재미나는 규칙 지키기 뭐 이 정도로만 딱 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괜찮다. 네. 그러면 엄마들이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이거는 뭐 논문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할 경우에는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짓으로 막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좀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적용을 해주면 더 좋겠지, 이제. 자, 타임아웃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점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정적불하고 뭐 정적불하고 여기 이제 어떤 불의 이제 단점, 장단점이 뜻이 단점 부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혐오 자극을 제시하는 정적불이다, 그지? 근데 여기서는 과잉 교정과 조건 또는 무조건 자극의 직접 제시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정적불 이제 과잉 교정 오버데이지 오버, 그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후속 결과로 적절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과잉 교정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된 적절한 행동을 연습하게 하는 것으로 행동을 가르쳐주는 어떤 효과가 있다는 반복적이지, 그지? 우리가 뭐 이거 계산하는 문제도 보면 틀리면은 계속 이렇게 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손으로 적어주고 해서 몇 개를 막 이렇게 연습을 하죠, 그죠? 그런 학습적인 효과가 오히려 더 뭐 괜찮다 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안 될 경우에는 학습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래서 벌이 되는 이유는 적절한 행동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 노력이 들어가고 불편한 혐오 자극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벌이라는 이유로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 굳이 이제 벌로 그 하는 것보다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내가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또 학습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을 더 가져오니까 정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과잉 교정에는 정적 연습하고 정적 연습, 과잉 교정하고 원상 회복 원래대로 그죠?
자, 이거 할 때 진짜 재밌어요. 막 애들이 종이를 찢어. 그러면 손에 짓물날 때까지 어떤 선생님은 지독하게 찢으라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은, 애도 그러지만 니도 너무 독하다. 막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적 연습 과잉 교정은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부적절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하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받아쓰기 하는 예로 틀린 단어를 반복해서 받아쓰기 하고 다시 우리가 막 연습하잖아, 그지? 그리고 복도에서 뛰는 아이에게는 복도 끝에서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조용히 걷도록 시키는 피아노를 배울 때도 그죠? 실수하면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많이 했지, 그지? 그리고 원상 회복 과잉 교정은 학생이 자신의 문제 행동을 손상된 것을 보상하게 하는 것인데 일단 원상 회복이란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거나 본래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그죠? 자, 얘가 복구시킨다면 장난감을 팍 부어놨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통 붓고 저 통 붓고 다 부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원상 회복시켜야 되지, 그죠? 그대로, 그지? 자, 힘들어. 애가 막 울면서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던져가지고 흩어려 놓았다면 자기가 던진 장난감뿐만 아니라 추가됩니다. 플러스 알파, 그지? 놀던 장난감들을 던져서 흩어려 놓았다면 자기가 던진 아니라 놀이실에 있는 장난감들을 원상태대로 정리하게 한다는 거죠. 그 벽에 낙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할까? 닦아도 안 되면 큰일인데, 그지? 청소하게 한다든지, 책을 찢은 아이에게는, 책을 원상복귀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죠? 참, 이런 것도 힘들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선행 연구에서도 쭉 이제 아이들의 상동행동 부분들이 의미있게,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죠, 그죠? 이걸로 하겠다 하고 했으니까 했겠지, 그지? 그래서 과잉 교정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후속 결과로 적절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이제 하게 하죠, 그죠? 학습적인 부분들은 이제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고. 적절한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게 하여 아동을 지치게 한다든지 포화 상태가 되게 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려는 기법도 있어요. 독하게 선생님들 쓰시는 분 있어. 너무하다. 그래도 애들한테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거밖에 안 통한다는 거지. 그 쌤이 뭐 이상하다가 아니고 해보니까 많은 방법들을 다 안 써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부적 연습 이 상태대로 시켜야지. 이 부적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지를 이렇게 그걸 해라 하는데 신문지는 찢어도 사실 되지만 선생님이 그 활동 시간에 찢어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찢는 행동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정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놀이 시간이면 선생님이 놀이 시간에 재료라서 이거는 찢어도 됩니다 하면은 이제 아이들 찢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닌데 막 찢었어. 그럼 계속 이제 찢겨야 돼. 찢기 싫어도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야. 더 남았어. 신문지를 이만한 갖다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해놓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종이죽 만들고 막 이렇게도 하긴 하던데. 자,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해가지고 연습하게 함으로써, 일단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체적 운동 동작을 반복해가는 유관 훈련,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부적 연습.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신체 구속, 유관 훈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벌적인 이런 것보다도
그죠? 긍정적으로 먼저 사용해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벌은 우리가 정작 안 될 때, 짧게, 뭐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도 짧게 하고,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선생님이 뭐, 1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 해준다고 했어. 그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이제 이렇게 뭐 집중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윈윈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이제 그 별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글쎄요. 그죠? 행동이 많이 이제 문제 행동들이 많이 감소가 돼버리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좀 더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일단 관계 부분들이 선생님과의 그런 신뢰 부분들이 상호작용 부분들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윈윈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해도 되고, 그죠? 그걸 잠깐 쓰고 뭐 이렇게 이제 강화 부분들을 더 많이 이제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혐오 작업, 벌 이제 유관훈련 이건 다른 나오죠, 그죠? 혐오 작업 제시도 무조건 혐오 자극하고 조건 혐오 자극 나오죠. 싫어하는 자극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생의 문제 행동 관리 방법 중 가장 그지 부정적인 방법이죠. 자, 신체적으로 고통이나 불쾌감도 불편감 주는 것으로 자, 일단은 하술되지 않는 것이어야 되고, 조건 혐오 자극은 무조건 혐오 자극과 중립 자극을 계속해 짝지은 결과 궁극적으로 벌 자극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벌의 단점들을 보면, 그죠? 자, 이게 안 좋죠, 그죠? 선생님 나만 보면 맨날 타임아웃 시키고 뭐 벌만 쉬고 재미없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를 싫어하는가 봐.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혐오 교사가 되면 안 되겠지, 그치? 문제 행동은 감소되지만 또 다른 이제 문제 행동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자기의 어떤 뭐 부분들이 위축이 돼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 행동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교사가 너무 불을 자주 사용하면 부적절한 행동의 모델링 효과를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 있었잖아. 교사, 힘이 센 사람, 이런 행동이 계속 이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지. 나도 힘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죠? 어떤 왜곡된 사고들을 가지고 있지. 불의 효과는 이런 유지 일반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불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중요한 게 이지, 그지? 그때 조금 그거 하면서 아이들과의 활동 그 안에 이제 더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초점이 맞춰지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불을 제공하는 교사가 부쩍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볼 건 그 일반화 부분하고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이제 윤리적 지침, 인간적인 중재, 그죠? 최소 강제에 대한 원칙, 그리고 효과적인 중재를 적용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힘 있는 교사, 힘 없는 아이,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우리 어떤 교육의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변질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아마 13주차 2, 3교시가 12장 나가고 14주차는 1, 2, 3교시가 인재행동 관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